제가 이번에 조사한 거는 메이븐과 그레델에서 이제 빌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고 얘기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메이븐에서 빌드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레델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드 수명 주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의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특정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배포하는 프로세스가 되게 명확하게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 나오듯이 이제 자원을 할당해주고서 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코드들에 대해서도 이제 컴파일을 해주고 그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게 테스트까지 이제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은 이제 이거를 자 파일이나 또는 WAR 파일로 이제 패키징을 하면서 이제 그거로 이제 최종적으로 로컬이든 이제 그 이후에는 원격 저장소로 배포를 하는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게 명확하게 이게 정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정해진 어쩌면 이 다음과 같은 이런 정해진 빌드 순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각각의 단계들을 이제 페이지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 전체적인 빌드 라이프 사이클은 이 페이지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서를 가지고 이 페이지들은 이제 꼴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목표죠. 그 목표랑 바인딩돼서 페이지는 이제 특정 순서에 따라서 꼴이 실행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컴파일이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개발한 소스 코드들이 컴파일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테스트 코드도 당연히 컴파일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테스트 페이지에서는 이 개발한 테스트 코드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패키지라고 하는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구현한 코드에 대해서 이제 자파일로 패키징을 하는 그런 하나의 전체적인 큰 빌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븐에서는 이 라이프 사이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뭐 프로젝트 빌드나 또는 배포를 담당하는 이걸 디폴트 이제 기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제 이제 다른 것이 이제 클린과 사이트인데요. 클린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이전에 이제 프로젝트 이전에 빌드돼서 패키징되거나 하는 이런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정보들을 싹 지워주는 이제 프로젝트의 클린을 담당하는 클린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사이트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뭐 프로젝트의 문서를 담당하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메이븐 쓰면서 항상 나오는 말이 플러그인이 있는데 메이븐의 모든 기능은 이제 플러그인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런 하나의 페이지들도 이 플러그인과 연결을 짓고 이제 이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각각의 작업들인 이제 꼴과도 이제 이렇게 1대1로 매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컴파일 꼴이 있을 거고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는 테스트 컴파일 꼴이 있을 거고 또는 도움말을 제공을 해주는 페이지에 대한 헬프 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플러그인 다음과 같이 그룹 아이디나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이렇게 명시를 해준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꼴을 이렇게 명시를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각각의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명령어 같은 건데요. 이제 클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드 시 생성되었던 산출물들을 산출을 해주는 클린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뭐 프리 클린이라든지 뭐 포스트 클린이라고 이제 이제 모든 클린을 하기 전에 실행되는 프리 클린이 있을 거고 삭제를 한 후에 진행되는 포스트 클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보면 이 빌드 라이프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건데 뭐 밸리데이트라고 하는 이제 뭐 프로젝트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발한 소스 코드에 대해서 컴파일을 수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코드도 이제 작성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단위 테스트를 실행을 한다든지 이 컴파일된 코드들에 대해서 테스트가 이제 다 무사히 통과가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패키징을 하고 그 패키징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로컬 저장소로 배포하는 인스톨이나 또는 원격 저장소로 배포하는 디플로이 이런 것들이 일종의 디폴트 라이프 사이클의 하나의 페이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프로젝트 문서화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트라는 페이지를 활용해서 사이트 문서를 뭐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이트 디플로이라고 해서 이제 생성된 문서들을 이제 웹 서버에 배포하는 이런 페이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쓰이는 것들을 나타냈다고 하면은 이제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메이븐의 빌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뭐 많이 쓰이는 페이지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적인 모든 라이프 사이클 레퍼런스로 해서 이제 클린 라이프 사이클에서는 어떠한 게 쓰이는지 디폴트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 외에도 이게 더 자세하게 더 다른 많은 페이지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고 이걸 다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웨이븐에서 빌드 라이프 사이클 디폴트 빌드 라이프 사이클에서 패키지를 실행할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패키징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패키지 페이지 전에 모든 페이지가 우선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전 단계인 이제 컴파일부터 시작해서 테스트까지가 모두 다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패키지 페이지라든지 뭐 클린 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빌드와 관련된 설정들은 뭐 이 폼 파일에서 이제 뭐 플러그인을 직접 입력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메이븐 라이프 사이클 전체는 이제 해당 이 메이븐 코어 모듈 내 컴포넌트 XML에 정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메이븐 2점대 버전에서는 이제 이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지만 3점대 버전에서는 해당 이 디폴트 바인딩이라고 하는 XML 파일이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 빌드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레퍼런스나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리하기가 좀 쉬웠는데 그레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빌드 라이프 사이클이 없다고도 하고 그렇다고 또 공식 문서 들어가 보니까 빌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제시가 된 게 있고 해서 일단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레드 프로젝트에 만약에 자바 플러그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자바 빌드에 대해서 이제 컴파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이런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이 추가가 되고 그레드에서 사용되는 이제 빌드 페이지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이니셜라이제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엑스큐션 총 세 가지 페이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니셜라이제이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레들은 이제 싱글 프로젝트 빌드인지 또는 멀티 프로젝트 빌드인지의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싱글 프로젝트 빌드의 경우랑 멀티 프로젝트 빌드의 경우랑 이 각각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빌드가 되는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그레들은 setting.gred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이 파일이 보통 멀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settings.gred 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파일이 존재를 한다면 이제 멀티 프로젝트 빌드로 간주를 하고 멀티 프로젝트 빌드에 맞게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 파일이 없다고 이제 찾아봤는데 이 파일이 없을 경우에는 싱글 프로젝트 빌드 방식으로 빌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빌드가 끝날 때쯤에 이제 그래들은 프로젝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이제 컨피그레이션 페이지를 진행을 하는데요. 시클 프로젝트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페이지에서 확인된 각 프로젝트의 빌드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커맨드 라인에 동일한 이름의 태스크를 확인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멀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의 빌드 그레드 파일을 당연히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의 빌드 그레드 파일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의 컨피규레이션 즉 모든 프로젝트의 빌드 그레드 파일을 실행하는 게 우선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태스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제 메이븐에서는 이런 각각의 단계를 어떻게 보면 페이지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는 이것을 태스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는 이제 태스크 같은 경우는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컴파일부터 시작해서 테스트 코드 컴파일 또 테스트 패키징하는 이런 페이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의가 되어 있었지만 그래들에서는 이런 태스크를 사용자가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들 간의 의존성도 또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드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들의 의존성이 순서대로 진행되면서 오직 한 번만 진행되는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순환이 없으면서 방향성 있는 그래프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들에서 자바 플러그인에서 이제 태스크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 있지만 이제 순환이 없는 그래프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이그젠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서 다음으로 이제 진행되는 엑시큐션 페이지에서는 이제 컨피그레이션 페이지에서 이제 태스크들을 정의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성 있는 그래프들을 만들었다면 이제 엑세큐션에서는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이제 수행이 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플러그인에서 빌드를 하는 과정에서 빌드 니즈랑 빌드 디펜던트라고 하는 두 가지로 또 나뉜다고 하는데 이걸 찾아보니까 빌드 니즈라고 하는 것은 API나 또는 API에 의존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빌드를 수행하고 디펜던트는 이 API나 또는 API에 의존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빌드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페이지를 여기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이제 자원을 처음에 받고 이제 데모 스레드를 처음에 시작해서 어떤 것을 빌드를 할지를 이제 찾아내는 단계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에서는 이제 빌드 그레드 스크립트를 이제 이거를 통해서 모든 관련 플러그인들을 설정을 하고 이제 보여드린 이런 태스크 그래프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엑시큐션 단계에서는 컨피그레이션에서 만들어진 태스크 그래프를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이 엑시큐션 단계에서 빌드가 실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온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거는 제가 메이븐만 좀 많이 써보고 그레이들은 많이 안 써봐서 저도 헷갈리는데 메이븐 같은 경우는 보통 저 안에다가 다 기술해 놓고 내가 보통 이제 쓰면은 자르 파일을 사내 레퍼지토리에 업로드해라까지 보통 쓰거나 아니면은 더 활용해서 쓰면은 데브 서버에다가 배포해라 까지도 이제 보통 설정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 XML에다가 다 기술을 해두고 저 어느 정도 메이븐은 되게 자율도를 포기한 대신 되게 깔끔한 그런 페이지들을 명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레이들은 뒤에서 보면은 저렇게 세 개의 디폴트 세 개의 디폴트 빌드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자기가 이제 선언을 해서 하는 거면 그 선언하는 거는 이제 메이븐 같은 경우는 다 플러그인으로 이제 하나하나 다 있잖아요. 그리고 커스텀 플러그인도 있고. 근데 그레이들은 그럼 그 안에다가 그루비 스크립트로 이제 자기가 막 그 선언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태스크를 만들어서 네. 할 수 있어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에 있는 태스크를 가지고 와서 실을 수 메이븐에 있고.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이븐의 어떤 정형화된 컨벤션 위주에서 자유도를 높이려고 엔트 태스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를 추가해서 걔를 기존 어떤 단계에서 어디에 끼울지를 딱 정의를 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거고 플러그인이에요. 결국엔 똑같아요. 그레이드도 플러그인이거든요. 모든 그 실행 주체는 다 플러그인인데 그것도 아마 외부 플러그인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무조건 다 만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저번에 보니까 뭐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이미 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빌드 하면은 빌드 후에 뭐 어딘가에 훅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것들도 이나 아니면은 뭐 배포 뭐 자르나 와르파를 배포하는 것까지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저렇게 자율도가 높은 거랑 메이븐 스타일의 그런 딱 정형화된 거랑 비교해봤을 때 뭐가 좋다고 저는 아직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메이븐이 더 편한 것 같아. 익숙해서 그런 거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단순한 기능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메이븐이 심플하게 그죠? 딱 그 필수 기능만 넣어놓는 걸 수도 있고. 네. 패스 기능 딱 돼 있고 쓰고 뭐 별걸 안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하고 싶으면 메이븐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추가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안 하죠. 안 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메이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만큼의 그 풀 피처를 네, 안 안 쓰니까. 쓰니까. 근데 대부분의 모든 빌드 툴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람다를 쓰든지 뭐 함수형 프로그램을 쓰든지 저희한테는 그걸 굳이 안 써도 상관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맞아요. 미래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교 기준만 알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당장 그 메이븐에서 뭐 그레이드로 넘어가야 된다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그레이드를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레이드는 빌드 툴이 아닙니다. 그레이드는 자동화에 대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툴이고 빌드는 거기에 어떤 부수적인. 하나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프로그램 설계 자체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드 그게 아닙니다. 자동화하기 위해서 그레이드를 쓸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우리는 빌드 툴로 쓰지만 네. 되게 좋아요. 좋은 게 많아요. 단순하게 비교하면 메이븐이랑 다른 거는 하나가 그레이드 래퍼도 메이븐과 다른 장점이고 그레이드 데몬도 메이븐과 다르잖아요. 메이븐은 그런 게 없지 않나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래퍼랑 얘기했잖아요. 그쵸? 강의 누가 했지? 아무튼 그레이드 래퍼라는 게 있고요. 그레이드 데몬이라는 게 있는데 래퍼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빌드 툴의 버전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메이븐 2.4 그러면은 그거를 그 상태로 커밋을 하고 딴 사람이 그걸 체크아웃해서 받으면 거기에 그 버전의 메이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드를 2.4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레이드 2.4가 그 자바이 같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기대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초에 한 번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그레이드 버전을 써서 빌드를 하고 래퍼를 실행해서 뭐 거기 있는 그레이드 래퍼 파일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받아서 그냥 돌리면 돼요. 돌릴 때
래퍼로 돌려야 돼요. 그 스크립트 파일. 그게 일단 메이븐과 다른 그 메이븐도 있어요. 아 이제 있어요? MVNW로 메이븐을. 메이븐이 그럼 그 뒤에 만들었나 보다. 네. 그레이드 보고 따라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데몬이거든요. 그레이드 데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JVM 기반의 프로그램들의 다 문제점은 뭐냐면 초기 구동 속도가 느려요. 왜냐면 JVM 먼저 떠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려요. 근데 빌드를 할 때마다 JVM 띄우고 돌리고 테스트 종료, 테스트 다시 할 때, 빌드 다시 할 때 다시 JVM 또 올리고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 데몬을 계속 띄워두는 상태를 하기 위해서 그레이드 데몬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 버전을 가지고 실행을 해봤더니 그레이드 래퍼든 그레이드 데모든 다 디폴트예요. 우리가 설정을 별도로 안 해도 다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장점이 있고 제가 볼 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똑같은 걸 쓰니까 모르는 것 뿐이지. 그러게요. 그 두 포인트는 그런 기능들이 많고 빌드 자체도 되게 좋은 기능이 많이 있어요. 파일 그룹이 목업 쓸 수 있고 거기서 어떤 빌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떤 뭐 파일을 복사하고 막 그런 작업이라서 파일 API도 되게 잘 돼 있고 되게 잘 돼 있어요. 물론 쓸 일이 별로 없겠지. 왜냐면은 아까처럼 옛날에 메이븐에서 XML에서 거기에서 그 XML 폼.xml 안에서 어디로 배포하기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니까 그 거기서는 딱 빌드까지만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뭐 다른 서버로 배포하거나 하는 거는 보통 쉘 스크립트로 하지 그 빌드 스크립트 안에다가 그걸 넣어주지는 않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맞아요. 왜냐면은 그 뭐야 분산 처리를 해야 되니 로드 밸런싱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다가 보내야 되니까 저희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책이 있는데 이게 정말 다양한 기능이 많다고 다 쓰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넘어갈까요?